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과 지금 시장의 반응들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동원 투자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스, 중국,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 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부터 짚어보죠. 지금 그리스 사태가 증시에 미치고 있는 영향도 어느 정도다. 분위기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와 유럽연합이 세 번째 구제금융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스가 500억 유로의 국가자산을 신탁자산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스 대신에 그리스 펀드를 그리스에 두고 자산의 50%를 그리스에 재투자하는 약속을 받아냈죠. 지난주까지는 그리스 국민들의 반대 투표 결과에 의해서 위험성 자산에서 자금 이탈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가 약세,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 급락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하지만 점점 더 세계적으로는 지정학적 문제의 해결 분위기로 중장기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리스 부채 탕감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계속 여진이 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한 그 결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경제학을 이용해서 들여다보더라도 금융시장의 요동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유로라는 화폐 자체가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유지가 계속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제 유로가 화폐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리스 재무장관의 사임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시작이고 부채 탕감 규모도 아주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경제 규모와 부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컨텐전 이펙트,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도 일어나서도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계 경기에는 좀 더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 이슈에서는 점점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또 하나 아까 주목할 만한 점이 있죠. 이란 핵 문제 불거진 지 13년 만에 협상이 시작된 12년 만에 타결을 받습니다. 우리 경제뿐 아니라 증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이건 역사적인 이벤트죠. 네. 지난 2002년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진 이후에 13년 동안에 여러 가지 협상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제 타결이 일어났고요. 최근 2주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릴레이 협상을 벌려서 결국 주요 쟁점들의 합의를 찾았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데 힘을 쓰게 되겠죠. 네. 중요한 것은 세계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나 됩니다, 이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원유 생산에 나서면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되면서 유가가 올라가기는 힘들겠죠. 지속적으로 $50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한국은행에서도 전에도 발표를 했는데 월 평균 1.1%에서 1.3%포인트 가격 하락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수입 에너지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숫자를 놓고 보시면 95%가 수입 에너지 의존도고요. 석유에만 25%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전체의 50%나 됩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전기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 석유류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음식료, 섬유, 종이 이런 인쇄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계업이나 전기전자,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업, 금속 산업 등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중동의 유가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나라의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수준만 계속되면은 중동의 밸런스, 그러니까 재정은 괜찮다는 거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난다는 거죠. 네. 2달러만 이상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그 중동 지역의 경기 회복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벤트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흔히 말하는 한국 대형 건설사나 중공업 회사들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 회사들도 확실히? 유가가 이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끝으로 또 서둘러 여쭤볼 것이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인데 워낙 중국 전문이시니까요.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근데 참 회의적인 아직은 좀 믿지 못하겠다라는 시각들이 외부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번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은 수출이 다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직까지 소비는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그렇지만 또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7%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씩 좋게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느냐, 경기 회복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만큼 얼마나 중국 정부가 재정과 통화를 크게 푸느냐입니다. 근데 뭐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풀고 있죠. 뭐 금리 인하도 계속 하고 있고 재정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양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중국 증시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만은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적정 가격 가치를 판단했었을 때 한 4,447이 저점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연말까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수입 증가율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 그만큼 또 한국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와 모든 그 경제 포인트들이 한국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는 시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그리스,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증시에 미칠 또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들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동원 투자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